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며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첫 10초, 그것이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영화 속 장면처럼 갑자기 쓰러지고 곧바로 의식을 잃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심장은 경고를 보내고 몸은 작은 신호를 주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면 큰 후회를 부른다 하는 말처럼 가슴의 압박감이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심장마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뇌와 장기의 산소 공급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단 10초 안에 의식이 흐려지고 3분만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 순간은 골든타임이라 불리며 누가 옆에 있느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도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가슴이 답답한 신호를 무시하다가 어느 날 아침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해 몇 분 뒤 도착한 응급팀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던 환자들은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70세 이후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가족이 언제든지 심장마비라는 돌발 상황에 마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단 몇 초의 판단과 행동이 평생을 바꿉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꼭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 그 첫 10초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심장을 지켜내기 위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장마비는 번개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는 작은 경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곤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가장 흔한 전조 신호는 가슴의 압박감입니다. 단순한 소화불량과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산 역류와 달리 심장마비의 통증은 점점 조여오고 어깨, 팔, 턱, 심지어 등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먼저 말을 건넨다. 다만 우리가 귀를 닫을 뿐이다. 이 말처럼 신호는 이미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징후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걷는데 숨이 턱 막히거나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빠진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여성 환자는 매번 이를 단순한 체력 저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와야 했습니다. 심장마비의 또 다른 경고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하루 종일 지치고 작은 움직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면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환자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는 심장이 더 이상 충분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때로는 며칠 전부터 혹은 몇 시간 전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도움의 손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일상에 묻어버린다는 점입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운동을 하던 중 어지럼증과 땀을 경험했지만 괜찮아,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말하며 계속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였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을 키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고 신호를 일찍 알아차린다면 심장마비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보낸 작은 편지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삶을 지켜낼 힘을 얻게 됩니다. 가슴 통증이 반복되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조기 발견은 최고의 치료다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꿔온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 왜 몇 분의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지 그 과학적 근거와 실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장마비에서 골든타임은 단순히 몇 분의 여유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혈액을 뿜어내지 못합니다. 그 순간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되는데 단 10초 안에 의식이 희미해지고 3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며 5분 이상이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시간대가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4세 환자는 심장마비 직후 옆에 있던 손자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5분 동안 압박을 이어갔고 결국 환자는 병원에서 심장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 다른 환자는 혼자 집에 있다가 발견되었는데 도착했을 땐 이미 뇌 손상이 진행돼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5분의 차이가 두 인생을 갈라놓았다. 하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골든타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아는 것보다 1분이라도 빨리 행동하는 것. 이 말은 의학적 사실을 넘어 삶의 철학과도 같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움직이는 동안 쉬지 않고 뛰어줍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우리의 신속한 행동이 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완벽히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교육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연습해 본다면 실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살아 돌아온 환자들의 상당수는 옆에 있던 가족이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은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된 마음, 주변의 도움,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용기가 합쳐져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집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즉시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구체적인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환자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놀라는 데 쓰는 1분이 살릴 수 있었던 1분을 앗아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통화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면 구급대원은 바로 출동할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안내해 줍니다. 신고는 단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반응하지 않고 숨을 쉬지 않는다면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손바닥을 포개어 환자의 흉부 중앙, 즉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가운데에 올리고 상체를 이용해 강하고 빠르게 눌러야 합니다. 분당 100사스 120회의 속도로 깊이는 약 5cm 정도 눌러야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부부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남편을 보고 겁이 났지만 몇 달 전 동네 보건소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남편의 맥박은 미약하게 돌아와 있었고 병원 치료를 통해 결국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손이 떨렸지만 그냥 했어요. 그게 남편을 살린 거였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만약 가능하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공공장소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실이나 경로당에도 AED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법은 단순합니다. 전원을 켜고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붙이면 기계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 여부를 안내합니다. 기계의 지시에만 따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툴러도 움직이면 살리고 주저하면 잃는다 하는 진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미리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기본 응급조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심장과 호흡의 원리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슴 압박과 호흡 유지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생명을 살리는 핵심일까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이 펌프가 멈추어 혈액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 가슴 압박을 해주면 멈춘 펌프를 외부에서 대신 작동시켜 뇌와 장기에 최소한의 산소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뇌는 단 몇 분만 산소가 끊겨도 손상되기 시작하므로 가슴 압박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생명을 잇는 다리효가 됩니다. 호흡 또한 중요합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은 평소에는 무의식적이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선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인공호흡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 뇌와 심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요즘은 일반인에게는 가슴 압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안내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이 아침에 쓰러졌을 때 옆에 있던 딸이 배운 대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시행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환자의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고 병원에 도착해 빠른 치료로 결국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나이의 또 다른 환자는 아무도 응급처치를 시도하지 못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뇌 손상이 심각해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가슴 압박을 지속하면 심장이 다시 뛰기 전까지도 최소한의 혈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보조하면 산소가 공급되어 세포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심장은 손으로, 호흡은 입으로, 삶은 의지로 이어진다. 쓰는 표현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술보다도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강도가 조금 약하거나 속도가 일정치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서툴러도 시작한 압박이 생명을 붙잡아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골든타임 안팎의 차이가 환자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심장마비 환자를 맞이할 때마다 저는 늘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가족의 빠른 처 덕분에 의식을 되찾고 다시 걸어나가는 환자. 다른 하나는 단 몇 분 늦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도착한 환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될까요? 바로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가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남성 환자가 등산 도중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7분 동안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환자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고 치료 후 큰 후유증 없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옆에 있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75세 여성 환자는 집에서 혼자 쓰러졌습니다. 20분 뒤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뇌세포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돼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단 몇 분만 빨리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처럼 5분의 차이가 한 생애를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번 확인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골든타임 안에 도착한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세동기 사용, 응급시술, 약물 투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면 심장이 다시 박동을 회복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늦게 도착한 환자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빠른 처치를 받았는데도 어떤 환자는 잘 회복하고 어떤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 건강 상태, 동반 질환, 나이, 생활습관 등 여러 요인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응급처치라도 준비된 몸은 더 잘 살아난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우리는 매일 생사의 갈림길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가족이 알고 준비한 만큼 그 순간 살아날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잘못된 믿음이나 행동이 심장마비 상황에서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지 흔히 범하는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때로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들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호흡이 힘들 때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나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고 참아 넘깁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남성은 식사 후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잠시 누우면 괜찮겠지 하고 태스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쓰러졌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어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한 잔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믿거나 손발을 주무르면 금세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런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응급조치를 지연시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잘못된 믿음은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환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환자가 쓰러졌을 때 놀라서 흔들거나 세우려 하면 오히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응급처치를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더 큰일이 날까봐 라는 걱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에서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압박 깊이나 속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것만으로 생존 확률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한 번은 70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아내는 두려움에 손을 못 대고 울기만 했습니다. 반대로 몇 년 뒤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부는 아내가 배운 대로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히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손을 묶을 수도 있지만 용기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망설임이 큰 후회를 남기고 작은 용기가 큰 기적을 만든다. 이 말처럼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보다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장마비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소 식습관과 운동, 생활 태도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마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소 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지켜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심장을 만든다. 이는 말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수명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합니다. 먼저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고기 섭취와 가공식품은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제가 만난 한 71세 환자는 젊을 때부터 삼겹살과 술을 즐겼습니다. 결국 60대 후반부터 고혈압과 협심증을 겪었고 작은 생활 습관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장 근육이 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르신들이 무리하다가 병원으로 실려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코올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70세 이후에는 특히 한 잔의 술도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약처럼 여기는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심장마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이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은 수많은 환자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평소 생활 습관이 바로 약이 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환자의 결과를 갈라놓는 것은 병원의 기계보다도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장마비와 밀접하게 연결된 심리적 요인, 즉 마음의 상태가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은 단순히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장은 마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분노, 불안, 우울, 과도한 긴장은 모두 심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심장도 흔들린다 하는 표현은 결코 비유만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분노는 심장마비 위험을 몇 배나 높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은 순간적으로 좁아져 막히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화를 낸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졌다는 사례는 의학 논문에서도 자주 보고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6세 남성 환자는 평소 혈압이 높았는데 가족과 큰 말다툼을 한 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에도 그는 제게 자주 말했습니다. 선생님, 화가 목숨을 앗아갈 뻔했네요. 그 사건 이후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건강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불안과 걱정도 문제입니다. 늘 혹시 내가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만 해도 심장은 긴장 속에 시달립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과 맥박을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 심장에 과부하 걸리고 결국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약이 됩니다. 명상, 기도, 심호흡 같은 단순한 습관이 혈압을 낮추고 맥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 명상을 하며 심장이 편안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걱정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이나 개인의 회복력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불필요한 걱정과 분노를 줄이면 심장은 더 오래 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심장을 살리는 것은 약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학이 밝힌 사실과 여전히 논쟁 중인 부분들, 심장마비를 둘러싼 과학적 알려진 것과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장마비에 대해 의학이 분명하게 밝힌 사실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영역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환자와 가족에게 혼란을 주지만 동시에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확실히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심장마비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면 심장마비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진리입니다. 또한 흡연과 과음이 심장 건강을 해치는 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평생 담배를 피워도 심장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유전자, 염증 반응, 심장세포의 회복력 같은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의학은 진실에 다가가지만 아직 다 도달하지는 못한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치료가 모두 신속히 이루어졌는데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골든타임을 조금 넘겼는데도 기적처럼 살아나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인체의 복잡한 비밀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학이 모든 답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분명히 있다. 즉, 위험 요인을 줄이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며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생존 확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삶을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심장마비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마비 순간에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생명의 방패가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들의 생존 여부는 가족의 대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78세 남성이 아침 식사 도중 쓰러졌을 때 아내는 놀라면서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미약한 맥박을 되찾았고 이후 병원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건 단순히 손을 누른 것뿐인데 남편이 살아 돌아온 건 기적이었어요. 반대로 70대 후반의 여성 환자는 집에서 손주와 함께 있었지만 손주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몇 분의 공백이 너무도 커서 결국 환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용기 하나가 생명을 구하고 작은 망설임 하나가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가족이 함께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위급한 상황을 가정에 연습해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가족이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을 때 생존율이 2~3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단순히 응급처치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을 챙기고 식습관을 관리하며 정기검진을 돕는 등 회복 과정 전반에 있어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가족의 손길은 약보다 가늠하리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가족이 의료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지식과 마음가짐만 있어도 위급한 순간 두려움에 얼어붙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장마비를 경험한 뒤 어떻게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회복과 희망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장마비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건졌다는 의미를 넘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위기를 겪은 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곁에 와보니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도 재활과 생활습관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의사의 조언을 꾸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리하지 않고 가벼운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같은 작은 습관들이 심장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장마비를 경험한 환자와 가족들이 종종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두려움입니다. 혹시 또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포에 매여 사는 것은 또 다른 심장마비와 같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환자를 격려하고 함께 산책하며 식단을 함께 지켜주는 것. 이런 단순한 동행이 환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환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같이 손을 잡고 걸어줘서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회복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생활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오늘을 채우십시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쉼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박동을 오래도록 지켜가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